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 이진호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의 세월이면 많은 것이 변해 있어야 하지만 2000년에 비해 지금의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성격과 의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통일의 이정표일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전민족의 통일 염원과 의지가 집약된 역사적인 선언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6.15 공동선언 이전에도 중요한 민족적 전기를 마련한 합의로서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지만 6.15 공동선언은 양측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각 항이 모두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그 중에서도 1항과 2항은 통일의 원칙과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1항의 핵심은요, 우리 민족끼리 이념입니다.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을 뜻하는 것이죠. 민족 자주는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려는 힘든 과정에서 얻은 통일의 원칙입니다. 회담 이전까지 한반도의 운명과 통일 문제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됐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제시한 1항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는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된 불신 때문에 작은 변수 하나도 기존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사문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약속 불이행과 갈등을 뒤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견지할 수 있으려면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단합하자는 민족 대단결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과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항이 통일의 근본 이념을 담고 있다면 2항은 통일의 실현 방도를 밝힌 것입니다. 남북 최고 당국자가 양측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공통성의 기초에 통일을 해나가자고 합의한 것은 분단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남한의 연합 제안은 한민족,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안으로 1체제로 합치기 전에 과도적 방안으로 상정한 것인 반면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은요, 한민족, 한국가, 이체제, 이정부, 즉 하나의 국가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합치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1항의 내용처럼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살릴 경우 당장의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정부를 인정한 채 외교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단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신뢰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약 지역정부가 가지는 데서 시작하되 남북연합기구 또는 민족통일기구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어떤 화해도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그간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제기하면서 적대적으로 대립해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일 논의에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요컨대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서로 흡수 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의 통일 방안을 마련한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결과 반목을 넘어 화해 협력과 통일 단결의 시대로 가는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당국 간 회담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하는 중심은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 간의 각급 회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후 7월 29일에서 31일 서울에서 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8월 29일에서 9월 1일 평양에서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경제회담과 장성급 회담, 적십자 회담 등 여러 수준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1년의 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재가동,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 문상간 도로 건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대북 식량 지원, 남북 간 경협 제도화, 남북 군사
군사회담 개최, 한라산, 백두산 방문단 상호 교환 등 많은 합의를 도출했고 실행되었습니다. 2000년을 거치며 제도화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은 주 6.15 공동선언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7년까지 21차례 진행됐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 역시 활성화됐습니다. 언론사 사장단 방북, 북한 조선 국립교향악단 서울합동공연, 시드니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백두산 관광단 방문, 남북 노동자 통일 토론회 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사는 2000년 10월 9일에서 14일까지 조선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에 참관을 위한 남한 민간 참관단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북한이 다분히 정치적인 행사에 남한을 초청했는데도 남한이 그 초청에 응해 민간 대표단이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남북 경제협력 또한 6.15 이후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열리고 끊어진 철도 연결이 되고 한반도를 세계 물류 중심지로 만든다는 꿈같은 미래가 성큼 다가왔었죠. 6.15 남북 공동선언은 선언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남북의 합의들을 빠르게 실현시키면서 남북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해와 통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간섭을 핑계로 서서히 걸음을 멈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6.15 공동선언도 빛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 이행을 약속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면 오로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간 신뢰를 만들어갔던 6.15 공동선언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주정신과 서로에 대한 인정, 이것이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족보다 미국을 우선하는 자세를 버리고 민족 자주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